자, 여러분 이제 진짜 좆됐습니다. 중국사입니다. 그것도 중세사입니다. 왜 좆됐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좆됐는지 님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자료에서 선생님이 공구 교과서를 한번 보여줄게요. 같은 걸로 쓸까? 그래, 우리가 금성 쓰니까 같은 회사 걸로 보여줄게. 뭐 교사용이든 뭐든 큰 상관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자. 2단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공구 개정교육과정에서 1단원은 사실 별 차이가 없고 1단원에서는 그냥 베트남사 정도의 서술이 빠졌어. 그래서 우리가 뭐 남비에서 있는 뭐 찌에우다라든지 뭐 쭝니와 쭌짜끄 자매라든지 뭐 그런 애들 안 배우거든. 근데 와, 이거 지금 엄청 문제 심각해진 게 뭐야 이거? 나 뭐 켰냐? 뭐야 이거? 왜 이게 켜져? 삭제. 이상하다. 나 방금 분명히 공구 누른 것 같은데? 씨? 교과서 PDF. 나 분명히 공구 눌렀는데? 1호 금속 눌렀구나. 그치. 금성이 저기가 없지. 참 미안해. 천재 보자. 천재 보자. 미안해. 자, 어느 정도의 대격변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천재. 자, 뭐야 이거? 야, 이건 또 제목이 없어. 환장하겠네. 진짜 왜 이러냐? 뭐 좀 보여주려고 해도 뭐가 좆도 없어. 미안해. 천재 말고 동화사 천재 말고 비판 거 보자. 비판 건 풀로 있겠지? 야, 뭐야 이거? 비판 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얘도 왠지 1단원 시작일 것 같은데? 그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았어. 자, 설명해 줄게. 원래 공구 개정교육과정에서 2단원과 3단원이 나눠져 있었고요. 2단원은 위진남북조에서 당나라까지, 그 다음에 3단원은 당나라 다음에 5대 19개의 혼란기에서부터 명나라 이정, 원나라까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2, 3단원이 합쳐져서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즉 여러분들은 2단원에서만 거진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배워야 됩니다. 좆됐어요. 네, 좆됐어요. 정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각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필기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프린트 제주 있으면 B4로 뽑으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필기할 거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글씨를 되게 작게 쓰는 버릇을 기르시든가,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트에 알아서 따로 프린트 비슷하게 만들어 정리를 하시든가, 뭐든지 다 인정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흔적은 전부 다 포트폴리오로서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모두 다 인정해 드리니까요. 잘 준비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한나라가 마지막으로 망했습니다. 무슨 난으로 망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아무리 저기에도 저번 주에 했어요. 자, 한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야? 저번 주가 아니구나. 잠깐만, 나 이거 저기 뭐야. 야, 5분 전에 했다. 5분 전에. 니들 5분 전에 들었던 거야. 자, 잘 들어봐봐. 한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지? 황건적의 난 때문에 망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황건적의 난 이후에 한나라가 셋으로 갈라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삼국지의 시대입니다. 삼국지의 시대. 유비관우장미 나오는 그 삼국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조의 위나라와 유비의 총나라와 손권의 오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총나라는 위나라에게 망하고, 위나라는 또 곧바로 사마의와 사마씨의 가문에 의해서 서진으로 나라가 바뀌고, 그 서진이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 서진이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진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자, 교육과정 이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이외의 이야기. 첫 번째, 영가의 난과 팔왕의 난이 일어납니다. 서진에서 뭐 이게 지금 세계사를 바라볼 게 아니기 때문에 반란이 왜 일어났는지 어쩌니 저쩌니 저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 자,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반란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으로 통해 서진 국가가 약해지면서 북쪽에 있던 오랑캐들이 내려오는데 오호의 침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진은 나라를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게 바로 동진입니다. 그리고 오호가 내려왔던 화북 지역에는 16개의 국가가 생기는데 그거를 5호 16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호 16국. 자, 그 5호 16국을 통일한 거 지금 화북과 화남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이 위쪽은요. 회하강 이북이고요. 이 남쪽은 회화강 이남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야. 그 화북 지역을 통일한 게 북이고요. 그 북이가 효문제의 어떤 하나 정책에 의한 반발로 인해서 서위와 동위와 서위로 나뉘고 그 다시 북제와 북주로 나눠진 다음에 북제가 북주를 때려잡고 마지막에 진나라까지 때려잡아서 수나라라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오케이? 자, 동항처운 남쪽에 있는 이 한족 국가들은 이 위쪽은 지금 이민족 5호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여기는 한족 국가죠. 그래서 동진, 송, 남제. 원래 제 나라인데 북쪽에 북제가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남제, 양, 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시기까지를 위, 진, 남북조로 나뉘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 다시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졌다 해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먼저 북위부터 보겠습니다. 북위가 중요한 친구들이야. 자, 북위의 첫 번째 북위 효문제입니다. 북위의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한화 정책이 뭐 대기업 한화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북위는 선비족 국가야. 선비족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 이민족인데 이민족 자신들이 얘네들을 지배했어. 지금 한족들을 지배했잖아? 지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한족처럼 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 선비족은 정복자들이잖아. 정복자들. 그런데 이 선비족이 지금 한족을 정복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피정복민이네. 그런데 결국 정책은 누굴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렇지. 한족의 생활 습관 이런 걸 따라가겠다는 거야. 지금 일제강점기로 얘기를 하자면 일본 애들이 갑자기 한복 뒤집어 쓰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 한화 정책을 통해서 호한 융합을 꾀했어. 호족과 한족이 융합되는 것을 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호족과 한족이 융합되는 것을 택한다. 자, 그래서 봐봐. 한족의 성씨를 쓰고 그 다음에 한족과 결혼을 장려하는 거야. 한족의 성씨를 쓰고 한족과 결혼을 장려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도를 옮깁니다. 평성, 그 한나라 고조가 존나게 두들겨 맞았던 거기 맞아.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깁니다. 천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반발은 안 나와. 그래서 보라색으로 쓸게. 반발은 안 나와. 그래서 태자까지도 반란을 일으키는 형태의 태자까지 반발, 아들까지 반발했단 얘기야. 이로 인해서 효문제가 죽고 나서 국가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시에는 또 불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왜 불교가 발전하냐면 얘들아,
유교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뭐 부부는 뭐 남편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분수를 강조하잖아. 그리고 나름대로 유교가 굉장히 층을 나누는 학문이기 때문에 한족에 비해서 이민족에 대한 취급이나 평가가 너무 안 좋아, 유교에서는. 그러면 유교를 가지고는 이 같은 나라 안에 있는 호와 한이 융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불교를 대신해서 발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왕실의 후원을 받고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왕실 후원을 받고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대형 석굴들이 만들어져요. 석굴 사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유명한 거 몇 개만 써볼까? 원강, 윈강, 원강이 아니라 윈강인데 씨발. 윈강, 그 다음에 롱먼, 둔황, 이런 곳에 석굴 사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히 꼭 융합을 위한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 불교 발전은 왕권 강화도 연관이 있어. 한국사에서 불교할 때 배웠지?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였다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불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이 대형 석굴 사원들이라는 게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가지고 불교천님 얼굴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이러고 무슨 손 매밀고 여기에다 이렇게 손 매밀고 있잖아. 그럼 사람이 요만해. 이만한 걸 깎아놓은 거야. 근데 여기 얼굴에다 백경배 얼굴을 그려놓은 거야. 멀리서 보면 토하는 거 아니냐고? 씨발 뒤질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커다란 거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생기는데 그 경외심이 생기는 부처님의 얼굴이 왕의 얼굴인 거지.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치? 자, 부기는 끝났어. 자, 그럼 부기가 하나 정책의 반발 때문에 동의서이 북제북주 나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잖아요. 책을 읽던가 대학교 역사교육과를 가세요. 역사학과를 가세요. 역사교육과 가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역사학과 가세요. 자, 그럼 이제 동진으로 내려가 볼게. 자, 한족이 남하를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인구 이동에서 좀 더 제대로 배울 텐데 영가의 난이나 파랑의 난이 일어나면서 한족들이 동진으로 남아있잖아. 왜? 누가 침략해 왔으니까. 오호라고 불리는 이민족이 침략해 왔으니까 남하를 했단 말이야. 그 한족들이 남하하게 되면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해. 야, 그러면 네가 이제 좀 날카로운 애들이 나한테 이제 물어보겠지. 야, 씨발, 네가 뭐라 그랬냐면 강남 지역, 특히 양자강, 창장강 유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됐다며. 그럼 개발은 그때부터 안 했어. 장 유역에 너무나 습지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농사가 잘 되긴 했지만 농사뿐만이 아니라 생활까지 잘 되는 그런 곳이 많지 않았어. 그런데 인구 이동을 통해서 영가에나 파랑이 난 이후에 인구 이동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된단 말이야. 얘들아, 삼국지 시대를 보면은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위나라만큼이나 땅이 넓은 나라가 오나라인데도 오나라의 국력은 위나라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야. 즉 오나라 시대만 해도 개발 시작 단계였지. 개발 시작 단계. 그래서 강남을 개발하게 되고 동진은 수도를 건강에 두었어. 이 건강이 나중에 남경이 되고요. 이 삼국지 오나라 시대의 건강의 이름은 건업이었습니다. 건업. 요거와 연관이 있는 거야. 건강. 자, 이 남경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중국사를 다 배우고 나면 이 남경은 단독 출제가 가능한 도시예요. 남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엄청 많거든. 꼭 기억을 해두자, 남경.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그럼 이제 이 송남제 양진 뭐 이런 나라로 넘어가고 그 진나라가 이제 북제에 따이고 뭐 이런 것도 또 역사교육과 가서 배우세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다 하루 날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북조의 문화를 봐야 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이 남북조 문화가 위에 가면 세기로 봐봐. 거의 400년간을 전쟁만 하면서 지낸 나라야. 지낸 세기야.
야, 니네가 400년간 전쟁하고 있으면 니네 내일 입시 준비할래? 이 수업 들을래? 수능 공부할 거야? 미쳤냐? 대가리가 빠았어? 400년간 전쟁인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당장 내일 누군가 쳐들어와서 집안 다 때려 부수고 막 불타고 내 재산 다 뺏기고 내 목숨도 뺏기고 내 여자친구도 뺏기고 막 다 뺏길 수 있는 사회란 말이야. 그런 사회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좀 염세적이고 굉장히 세상에 달관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삶을 살 거 아니야. 종교 하나 생각나지? 뭐가 생각나? 그렇지, 도교. 그래서 도교가 발전해. 될 대로 되라라는 그 도교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 때문에 중림치련이라든지 이때는 세상 천지의 똑똑한 인간들이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런 거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나 그냥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술이나 처먹고 놀란다라는 식이야. 공부를 해봤자 뭐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청담 사상이 유행해. 청담이 뭐냐면 술 처먹고 하는 개소리야. 술 먹고 하는 맑은 소리, 맑은 담화 이런 뜻이거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니들이 아직 술을 안 먹어봤구나. 먹어봤구나.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니들은 술 잘 먹지. 자, 니들이 술을 먹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해. 야, 씨발, 우리가 10년 후에 또 이 자리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는 거야. 내일 기억나 안 나? 안 나. 개뻥이야. 술자리 먹고 약속을 한다. 술 먹고 고백을 한다. 술 먹고 사랑한다 말한다. 개뻥입니다. 다음날 다 기억 안 나요. 개소리예요. 알겠죠? 그거야. 술 먹고 한 약속이 의미가 있나? 없지. 술 먹고 한 말이 의미가 있을까? 없지. 자신들의 지식이나 무언가 어떤 거 머리에 들어있는 거 다 얘기한다는데 술 먹고 얘기해서 이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이 세상과 똑같이 자신들의 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야. 그게 청담이에요. 그게 청담.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청담 수상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관리등용 제도를 한번 볼게. 위진남북쪽 문화에서 자, 중요한 관리 등용제가 새로 생기거든. 기존의 한나라에서는 아직 안 배웠어. 헌태님이 한 번에 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안 배웠어. 향거리선제라는 걸 하고 있어. 아직 안 배운 거지. 안 배워서 보라색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품중정제로 바꿨어. 구품중정제. 혹시 모르니까 진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써놔. 삼국지 하다 보면 나오는 그 진군 맞아요. 자, 향거리 선제는 지방관이 지역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뽑아가지고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라면 구품중정제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역에 있는 호족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돌아가 버리니까 중앙에서 중정관을 내려보내서 그 지역을 살펴보고 그 지역에 있는 집안에게 품계를 매기는 거야. 9등급으로 품계를 매겨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이 구품중정제도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 왜? 중정관들이 내려오면 지역에 있는 유력한 호족들, 지방에서 방구 좀 끼고 어깨 좀 쓰고 다니는 호족들이 이 중정관이 뭘 좋아하니? 여자는 김태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고 음식은 족발을 좋아하고 술은 뭐 참이슬 좋아한다고. 그럼 그렇게 쫙 세팅해가지고 이제 로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추천제를 통한 관리 선발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 향거리 선제도 마찬가지야. 원래 지방관이 추천하는 제도였고 지방관이 추천한 걸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황제가 직접 시험을 봤었어. 그런데 지방관이 추천하는 게 그 지역의 호족들과 연계해서 호족 자식들만 올려보내고 황제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황제들이 얘네들보다 더 멍청해. 황제도 금수저고 얘네도 금수저인데 황제는 금수저가 아니라 초슈퍼 울트라 합금 제너럴 킹갓 금수저잖아. 이 씨가 공부 안 하고 잘한다고. 이 더 멍청하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 무력화되는 거고 그 무력화되는 것 때문에 구품중정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력화됐어. 그래서 수나라에서 새로운 인재 등용 방식이 바뀌어서 등장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나라 가볼게. 오늘 수나라까지 하고 끝낼 거야. 자, 수나라는 2명만 외우면 됩니다. 자, 전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문제라고 했지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문제가 프라블럼의 문제가 아니야. 자, 문제는 율령, 정비했다라고 하고 율령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은 당나라 때 떠요. 자, 율령을 정비하고 두 번째 최초로
선거제, 너희가 아는 말로 과거제를 실시했어. 즉 사람을 시험을 보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예, 과거제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최초로 선거제를 시행했고 사람을 봐서 인재를 선발한다.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내미였던 양제는 양이어가지고 굉장히 잘했으니까 양인가가 아니라 존나 병신이야. 이 양제가 황제가 진짜 되고 싶었는데 둘째 아들이었어. 그럼 둘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에 비해 솔직히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제가 코스프레를 존나 한 거야. 존나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루는 이제 문제 아빠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양제야 뭐하니 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 게 순 할머니들이야. 막 황태자쯤 되면 존나 이쁜 미녀들만 이렇게 해놓고 야 나 밥 먹여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늙은 궁녀들과 늙은 할머니들이 이제 궁녀로 있으면서 양제가 양제란다. 문제가 씨발 우리 아들은 고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색에 관심이 없구나. 얘는 진짜 좋은 황제. 여색에 관심이 있으면은 황제가 안 그래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얘는 진짜 좋은 황제가 될 수 있겠는걸?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고 나서 또 하루는 언제가 딱 놀러와 보니까 양자야 뭐하니 하고 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검은고가 있는데 옛날엔 검은고가 굉장히 비싸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악기였어. 사치품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 검은고가 실이 다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실이 끊어져 있는 거야. 얘는 너무 검소하고 뭐 노는 것도 모르고 얘는 정치밖에 모르는 바보구나 이러면서 아빠가 홀라당 넘어간 거야 양제한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병이 들고 양제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을 무렵에 이 새끼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평소에 눈독 들여뒀던 자기 아빠의 첩을 강간하려고 그랬어. 그러다 걸렸거든.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런 천하의 썩을 놈의 새끼가 날 속였네? 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리려는 마당에 양제가 먼저 아빠를 죽이고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Succeeding your father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수나라 양제 보겠습니다.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했어요. 이거는 뭐 강남 지역에 과 강북의 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고구려 원정을 단행했을 때 고구려 원정의 보급을 위해서도 만든 게 맞습니다. 보급. 강남 지역에서 나오는 쌀들을 고구려 지역까지 보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고구려 원정에서 대폭망하시죠? 그게 뭐야? 살수대첩이잖아. 살수대첩이야. 대폭망하시고 결국은 무리한 원정과 과도한 토목공사로 무리한 원정, 그 다음에 과도한 토목공사, 운하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치가 엄청났어.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전 타임 거가 50분짜리여서 좀 길어가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차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